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번째 모의고사 핵심 정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상자 형태, 봉투 형태, 이런 의료 폐기물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에는 도형이 있고 어떤 구분이냐에 따라서 도형의 색깔이 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격리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는 아이, 격리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도형의 색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입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그려놨죠. 얘는 보관 일수가 7일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역격리된 환자에게서 나온 건 격리 의료 폐기물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이 위해 의료 폐기물인데요. 위해 의료 폐기물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요. 도형의 색깔은 노란색,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학, 혈액오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두 가지가 다 위해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게 돼요. 즉 이렇게 상자형이다라고 하면 노란색 도형이지만 봉투형이다라고 하면 검은색 도형도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검은색을 같이 표기를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위해 의료 폐기물은 노랑 또는 검은색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시력에 노란색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여기 이제 검은색은 좀 너무 어두우니까 회색으로 좀 표기를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물류다라고 하면 그냥 신체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병리계 하면 시험 검사에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주로 임상병리과에서 많이 쓰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검사에 사용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손상성은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죠. 손상성은 꼭 기억해 주시는데 이 아이는 손상성 폐기물통의 보관일수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좀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위의 의료 폐기물은 얼마 동안 보관한다? 15일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손상성인 경우만 유일하게 30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0일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아이가 들어가느냐? 주사 바늘. 자, 우리가 주사기와 주사 바늘은 다르죠. 주사기 하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인 거고요. 주사 바늘이라고 해야지 얘가 손상성의 종류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주사기와 주사 바늘은 같지 않다. 주사기와 주사 바늘은 다르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있느냐? 생물화학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물화학 하면 예방접종약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오염은 누가 봐도 혈액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일반 의료 폐기물도요. 얘도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과 검은색의 도형 똑같이 색깔 똑같고요. 보관일수도 15일입니다. 15일 보관일수 똑같고 도형의 색깔도 노란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예외적인 아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녹색인 아이 있죠. 도형의 색깔이 녹색. 누구냐면 재사용할 태반이죠. 자, 우리가 태반에서 추출된 화장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태반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녹색 도형에다가 보관을 해주시고 보관일수도 15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품과 건강에서 식중독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겨울철이지만 바이러스성 식중독인 로타바이러스 식중독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식중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균형과 바이러스,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자연독이 나와요. 얘네들도 나름의 키워드가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보시면 감염형이다라고 하면 균이 증식해서 발생한다. 증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독소형보다는 잠복기가 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물론 이 아이 말고도 캠필로박터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두 아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모넬라 여름철, 장염비브리오 둘 다 여름철에 좀 더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살모넬라는 돼지고기나 달걀, 특히 달걀을 오염된 달걀을 만졌을 경우에 그 오염된 손으로 뭔가 음식물을 만지고 섭취하고 그런 상태에서 많이 감염이 되는 거고요. 특징은 증상에 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균은 저온에 약하다. 그다음에 장염비브리오는 여름철에 많이 생기긴 하지만 키워드로 잡을 때에는 어패류로 많이 잡죠. 그래서 여름철 어패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장염비브리오 바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하는 아이는 균 자체의 증식이라기보다는 균이 배출하는 체외 독소, 얘가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잠복기가 감염형보다는 짧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면서 당질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아이, 포도상 구균이 있고요. 보툴리누스균이라고 하면 통조림, 소시지 이런 아이들도 포함이 되더라. 뭐 햄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독소, 신경독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많이 가져가셔도 좋고 지금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셔도 충분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웰치균이라고 하는 아이도 독소형에 포함이 되는 아이예요. 닭에서 이제 토양 뭐 이런 데서 많이 유출이 되는 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식중독인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심한 설사, 물설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쫙쫙 물처럼 나오나 봐요. 심한 설사와 발열이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탈수입니다. 원인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따로 치료하는 방법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탈수를 주의해야 된다. 탈수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수분과 전해질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독인데요. 자연독으로는 보거, 감자, 버섯, 바지락, 굴, 그리고 청맥, 맥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아무래도 보거겠죠. 보거는 테트로도톡신으로 주로 내장이나 고환, 난소에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아이이고요. 감자, 솔라닌, 버섯, 무스카린.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 하세요. 자, 버섯을 어떻게 저는 무스카린이라고 기억을 하냐면 버섯의 영어 이름이 머쉬롬이죠.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미음. 네, 전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요. 자, 바지락, 베네루피, 비읍. 굴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바지락, 베네루핀, 비읍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맥이라고 하는 아이가 청맥이 아니죠. 청매입니다. 죄송합니다. 청매예요. 아직 덜 익은 매실. 아직 덜 익은 매실은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아이로 연결을 지으시면 되고 맥각은 에르고톡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네 두 아이가 항상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매에 어자, 아자, 맥각은 애자, 에르고 애자 이렇게 제가 웃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외워야 되나 싶지만 반복하다 보면 또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충분히 잘 외우실 거라 믿지만 나는 적어도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신다라면 포기하시기보다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어짜, 아짜, 애짜 이렇게라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응급간호죠. 제가 요즘에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심폐소생술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시기상 또 많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장 압박에 대한 내용만 따로 뽑았는데요. 출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지금 보시면 연령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성인에서만 주로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영유아와 소아를 좀 보시면
영유아의 나이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세요. 만 1세. 우리가 1세 미만이다라고 하는 그 시기는 알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소아의 나이를 좀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소아는 8세까지를 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영유아냐, 소아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위치는 비슷하지만 영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손 모양 약간 달라지고요. 그거 외에 또 깊이가 살짝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 먼저 영유아 보시면 손가락은 2개에서 3개 정도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젖꼭지 사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이 원래 정식 명칭이지만 얘가 찾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젖꼭지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젖꼭지 사이는 여러분들이 일반에서 찾으실 때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용어상으로 기억하실 때에는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이라고 하는 요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는 영아는 4cm, 그리고 성인이 5cm, 소아는 그 사이인 4에서 5cm 깊이로 눌러주시면 되겠고 횟수는 분당 100에서 120회. 생각보다 빨라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 다 중요해요. 다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자료에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모습 정말 좋고요. 네, 응원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